안녕하세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중 과지연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곳은 어디인가? 자, 우리는 접지선, 접지직전선, 중선선에다가는 그 어떤 것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신 거예요. 기능사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전원측전선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1번이 답이구나 라고 푸는 문제로 판단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다음 중 보호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호장치로는 과, 전류, 보호장치를 말하고 있는 건데 관류 보호장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 부하, 전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단락, 전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보호장치로는 과부하 전류 및 단락 전류 겸용의 보호장치가 있는 것이고요. 과부하 전류 전용 보호장치가 있는 것이고 단락 전류 전용 보호장치가 있고 누설 전류 전용 보호장치는 없더라. 누설 전류만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라는 내용입니다. 답은 2번. 3번.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한 위치로 적당한 곳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한 위치로는 어디다 설치한다? 우리는 분기점에다 설치하더라. 그럼 분기점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은 전로 중 도체, 단면적, 특성, 설치 방법, 구성의 변경으로 도체의 허용 전류 값이 줄어드는 곳을 우리가 분기점이라고 부르더라 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는 거고요. 네 번째로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서 분기로의 단락보호장치 설치점과 분기점 사이에 다른 분기로 또는 콘센트의 접속이 없고 단락,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이 최소화될 경우에 분기로의 단락보호장치는 분기점으로부터 몇 미터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아까 전에 핵심 단어 알려드린 것처럼 원래 차단기는 분기점 근처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위험이 최소화되는 경우를 한다면 그때는 분기점으로부터 몇 미터? 3미터 이내까지 설치할 수 있더라 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5번. 다른 분기로 또는 콘센트 접속이 없고 전원 측에 설치되는 보호장치에 의해 단락보호가 되는 경우에는 분기로의 단락보호장치는 분기점부터 몇 미터에 설치해야 되는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이죠. 얘는 무슨 단어? 단락보호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그때는 거리에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더라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장치의 설치 위치로는 기본은 분기점, 위험이 최소화되어 있으면은 3m, 단락보호가 되고 있으면은 이미H, 거리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6번. 과부하 보호장치의 동작 전류는 케이블 허용 전류의 몇 배 이하 되는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보호장치의 동작 전류의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고 동작 전류는 허용 전류의 1.4배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더라라고 문제로 외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저압 전류에 사용하는 과전류 차단기용 퓨즈의 전격 전류가 10A라고 한다면 전격 전류의 몇 배가 되었을 경우에 용단되어야 하는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저압에서 사용하고 있는 퓨즈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그럼 저압에서 사용하고 있는 퓨즈는 기본이 전격 전류가 있었고요. 동작, 시간이 있었고 불 용단 배수, 용단 배수가 있었었죠. 첫 번째 조건은 16A 미만, 두 번째 조건은 16A 이상부터 63A 이하, 세 번째 조건은 63A 초과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작 시간 위에서부터 60분, 60분, 120분이었었고 불용단 배수는 위에서부터 1.5배, 1.25배, 1.25배가 됐었고요. 동작 전류는 위에서부터 동작 배수는 1.9배, 1.6배, 1.6배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다면 용단돼야 되는 전류 물어봤기 때문에 배수 물어봤기 때문에 전격 전류가 10A에서 동작되는 거는 몇 배? 1.9배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푸는 문제니까 전반적으로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8번.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 전류에 사용되는 80A 퓨즈는
수평으로 붙일 때 전격 전류의 1.6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에 몇 분 안에 융단돼야 되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시간은 단순했었죠. 64A 이하는 60분, 64A 초과는 120분, 64A 초과니까 얘는 몇 분? 120분이 답이 되더라 라고 기억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자, 9번. 저압전류에 사용하는 과전류 차단기용 퓨즈의 전격이 16A일 때 견뎌야 할 전류의 전격 전류는 몇 배인가? 전격이 16A면 16A 미만이냐 16A 이상이냐 라는 것부터 구분하셔야겠죠. 저압을 사용하는 퓨즈에 대한 기준에서 저압 퓨즈의 전격 전류는 16A 미만, 16A 이상부터 63A 이하, 63A 초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때 동작 때는 시간은 60분 120분이었었고 불융단 배수로는 위에서부터 1.5배, 1.25배, 1.25배 융단되는 배수에서는 1.9배, 1.6배, 1.6배였기 때문에 우리 16A는 16A 이상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융단, 견뎌할 정률, 불융단되는 배수는 1.25배가 답이 되더라 라고 기억하시는 문제고 10번 전압계 전류 등의 서선 방지용으로 계기 내에 장치하고 봉입하는 퓨즈는 어떤 것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압계 전류계 서선 방지용은 성샘 퓨즈, 온도에서 동작하는 거는 온도 퓨즈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11번 기동 시 발생하는 기동 전류에 대해서는 동작하는 퓨즈의 종류로 옳은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기동의 전류에 대해서는 동작하는 표준계는 뭐라고요? 전동기, 기동, 전동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시게요. 자, 12번 기동 전류와 같이 단시간의 과전류에는 동작하지 않고 사용 중 과전류에서 회로를 차단하는 특성을 가진 퓨즈를 뭐라 부른다? 우리는 방금 했던 것처럼 기동은 전동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전기 난방기구인 전기담요나 전기장판의 보용으로 사용되는 퓨즈는 무슨 퓨즈? 우리가 전기장판, 전기담요처럼 열에서 동작하는 퓨즈는 무슨 퓨즈라고 불렀어요? 온도 퓨즈라고 부르겠다. 답 3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13번 주택용 배수용 차단기에 전격 전류가 63A 이하인 경우에 전격 전류의 몇 %에서 확실하게 동식돼야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얘는 배선용 차단기에 대한 기준을 묻는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배선 차단기는 전격, 전류, 동작, 시간, 산업용에서 동작 안 되는 배수, 동작되는 배수, 주택용에서 동작 안 되는 배수, 동작되는 배수가 있었었죠. 전격 전류의 기준은 63A 이하, 63A 초과, 동작 시간은 60분, 120분이었었고요. 산업용에서 동작하는 배수는 1.05배, 동작되는 배수는 1.3배, 주택용에서 동작하는 배수는 1.13배, 동작되는 배수는 1.45배라고 기억하시고 64A 이하인 경우에 동작돼야 되는 배수인데 어디에? 주택용일 때 동작되는 배수는 1.45배, 145%가 답이 되겠죠. 답은 4번. 자, 15번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저압전류에 사용하는 산업용 배선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30A이고 전류에 39A가 흐를 때 과전류 투입 동작 시간은 얼마인가? 전격이 64A 이하에서는 동작 시간 몇 분? 60분. 답 2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16번 전격 전류가 64A인 주택의 전류에 전격 전류에 1.45A의 전류가 흐를 때 주택에 사용하는 배선 차단기는 몇 분 내에 자동으로 동작이 되는가? 64A 이하는 60분, 63A 초과는 120분, 63A는 64A 이하에 속하는 거니까 60분이 답이 되더라 라고 동일하게 푸시는 문제입니다. 자, 17번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서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류에 사용하는 전격전류 100A의 산업용 배선 차단기에 130A 전류가 통했을 때 과전류 투입 동작 시간은 몇 분인가? 64A 초과는 120분. 답 3번 기억해 주시는 거고요. 18번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는 전격 전류가 63A 초과인 경우에 전격 전류의 몇 %에서 동작되는가?
산업용 배선 차단기에서의 동작돼야 되는 퍼센트. 산업용에서는 몇 퍼센트? 1.3배, 130%에서 동작돼야 된다라는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번. 과전류 차단기로 시술하는 퓨즈 중에서 고압 전류에 사용하는 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의 전류에 견뎌되는가?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고압 퓨즈는 비포장 퓨즈하고 포장 퓨즈가 있었다는 것이고, 비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1.25배까지는 끊어지지 않고 견디고, 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1.3배까지는 견디고, 비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2배의 전류에 2분 이내에 융단돼야 됐었고, 포장 퓨즈는 똑같이 전격 전류의 2배 전류에 120분 이내에 융단돼야 된다는 조건 내우시고 푸는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신 것처럼 과전류 차단기로 시술하는 퓨즈 중에서 고압 전류에 사용하는 비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의 전류에서 몇 분 이내에 융단돼야 되는가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2배에서 몇 분? 2분 이내에 끊어져야 된다. 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동일하게 과전류 차단기로 시술하는 퓨즈 중에서 고압 전류에 사용하는 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1.3배에 견디고, 포장 퓨즈는 2배의 전류에서 몇 분 이내? 120분 이내에 융단돼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배수용 차단기의 심볼로 맞는 것은 1번이 배수용 차단기, 2번이 누전 차단기, 3번이 접지극이 붙어있는 배수용 차단기, 4번이 개폐기 스위치였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23번. 전로 이외에 흐르는 전류로서 전로의 전원체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해서 성간 또는 대지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얘를 우리가 누설 전류라고 부를 거예요. 자, 선간 또는 대지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누설 전류라고 부를 것이고, 자, 땅으로 대지로 흘러버리는 전류를 우리가 지락전류라고 부르겠죠. 정상적으로 흐르는 전류가 전격 전류, 영상 전류까지는 우리가 아직은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4번.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지락 나오면 누전 차단기. 답은 1번. 25번. 사람이 쉽게 도착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누전 차단기의 사용전압의 기준은 몇 볼트 초과인가? 몇 볼트? 50볼트. 50볼트 이하까지는 감전돼도 아프지가 않더라. 50볼트를 초과해야지 아프니까 그때부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 라는 기준을 생각하시는 거고요. 26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서 전시회 및 공연장 등의 장소에서 비상조명을 제한 조명용 붕괴로 및 전격 32A 이하의 콘센트용 붕괴로를 누전 차단기로 보호하고자 할 때 누전 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는 몇 mA 이하가 되는가? 기본 조건이니까 습하다는 말이었기 때문에 30mA 이하로 해야 된다라는 조건 그대로 이해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27번.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술하는 경우에 적합한 누전 차단기는 어떤 것인가? 습기가 있기 때문에 전격 감도 전류는 15mA 이하 되겠죠. 동작 시간은 몇 초? 0.03초. 무슨 동작형? 전류에서 동작하니까 전류 동작형. 답은 2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8번. 인체 감전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누전 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 및 동작 시간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격 감도 전류는 몇 mA? 30mA 이하. 동작 시간은 몇 초? 0.03초 이하. 답은 1번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9번. 차단기에서 EAB 용어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다? 누전 차단기. 배선 차단기는 MCCB라고 부르더라 라는 거 정도 추가적으로 기억하시고요. 자, 30번.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 관전류 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자, 간선이 이렇게 있죠.
간선에서 분기에서 분기, 과전류 차단기를 거쳐서 부하회까지 이르는 선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얘를 우리가 분기회로라고 부른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31번. 인입계팩이나 변전실, 변전반 등에서 전기 사용 기계기구가 직접 접속되는 전로인 분기회로에 설치한 분기계팩에 이르는 전로를 뭐라 부르는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인입구, 이쪽이 인입구라든지 변전실, 거기서부터 나온 선이 직접 접속된 전로인 분기회로에 있는 차단기까지 이르는 이 선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간선이라고 부르겠다라는 정의고요. 32번. 저압 옥내 간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곳에 설치된 것은 꼭 뭐 설치해야 된다? 우리는 과전류 차단기를 꼭 분기하는 곳마다 설치해야 된다라고 배웠던 거 다시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33번. 220V 저압 옥내 배선 인입구 가까운 곳에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 인입구 설비로 오는 것은 지금 배웠던 것처럼 뭐 설치해야 된다? 과전류 설치해야 되겠었고, 개폐기 배웠을 때처럼 인입구에다 뭐 설치해야 된다? 개폐기도 설치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답은 3번이라고 푸시면 되는 문제고요. 34번. 전선의 일정량 이상의 전류가 흘러서 온도가 높아지면 절연물을 열하여 절연성을 극도로 악화시킨다. 그러므로 도체에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가 있는데 이 전류를 뭐라 부른다? 전선이 열하에서 타버리기 전까지 최대로 흘릴 수 있는 전류를 뭐라 부른다? 허용전류라고 부르겠다. 답은 4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5번. 간선 굵기 선정 시 전등 및 소형 전기기계 기구의 용량 합계가 10kVA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용량에 대하여 학교, 사무실, 은행 등에서의 수용률은 몇 %인가? 몇 퍼센트? 70%라고 얘는 문제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36번. 주택 아파트에 사용하는 표준 부하의 크기는 몇이라고요? 40. 주택 아파트는 40 기억하시는 거고. 37번. 배전 설계에 위한 전동 및 소형 전기기 기구의 부하 용량 선전 시 건축물 종류에 대응한 표준 부하에서 원칙적으로 표준 부하 20V/제곱미터를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무엇인가? 자, 교회 극장은 어두컴컴하니까 10. 학교 음식점이 있는데 학교에서 잠을 잤으니까 얘가 20. 은행 상점은 낮에 이용하는 곳이니까 30. 아파트는 40. 미용실도 낮에 이용하니까 30.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8번. 전기 배선 분기회로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어떤 회로? 두 가지 회로가 있었죠. 15A짜리 분기회로가 있었고 20A짜리 분기회로는 뭐가 달려있을 때? 배선용 차단기가 달려있을 때 20A짜리 분기회로가 있더라 라고 기억하신 거고요. 자, 39번. 전원축 전로에 시설한 배선용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몇 암페어 이하의 것이면 이 전로에 접속하는 단상 전동기에 과부하 보호 장치를 생략할 수 있는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배선용 차단기가 달려있으면 몇 암페어? 20A. 배선용 차단기가 달려있지 않으면 몇 암페어? 16A의 차단기에서 생략할 수 있더라. 답은 2번. 40번.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는 원칙적으로 과부하 보호 장치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과부하 보호 장치를 생략할 수 없는 사항은 어느 것인가? 1번. 전동 운전 중에 취급자가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배웠고, 2.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격 출력이 몇 킬로와트? 4kW 이하인 경우까지만 생략할 수 있더라.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과부하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16A 이하인 경우, 배선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20A 이하인 경우도 생략할 수 있었고, 전동기의 부하 성질상 전동기 본선에 전동기가 소선할 정도의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도 생략할 수 있더라 라는 규정을 그대로 이해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41번. 다음 중 금속상자 개폐기라도 불리는 스위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금속상자 개폐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안전 스위치라고 부르더라 라고 기억하시고, 다음 중 과부하뿐만 아니라 정전시 또는 저전할 때 자동적으로 차단되어서 전동기의 소선을 방지하는 스위치를 우리가 얘를 마그넷 스위치라 부른다. 답 2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3번. 전자 개폐기에 부착하여 전동기의 소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뭐 사용한다?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마그넷 스위치. 전자 개폐기 MC라는 기구는 열동 계전기하고
조합해서 쓰더라 라는 내용인 것이고요. 자, 44번. 급배수 회로 공사에서 수조의 유량을 자동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스위치를 우리가 플로트 스위치라고 부르더라. 물량 조절. 45번. 액면의 상승과 하강하는 데에 따라서 상하운동을 하며 접점을 개폐하는 곳으로서 펌프의 자동 운전에 쓰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얘도 똑같이 액면의 상승 하강 수위 조절이죠. 얘 똑같이 플로트 스위치가 답이 되는 문제고요. 자, 46번. 물탱크의 수위를 조절하는데 필요로 하는 자동 스위치는 다음 중 어떤 것인가? 우리 수위 조절하는 것은 뭐가 있더라? FLS하고 FS가 있더라. 둘 다 뭐 한다? 수위 조절하는 기구의 약호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